안녕하십니까, 이영재입니다. 제주의 아픈 역사 4.3이 70년을 맞았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과거를 차분히 돌아보고 또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4.3은 지나온 과거가 아니라 기억되고 전승될 제주의 역사이기 때문이겠죠. KBS 제주방송 총국은 제주 4.3 70주년을 기념해서 특별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기억전승 4.3의 미래를 말한다는 주제로 네 분의 패널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희룡 제주도지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강창일 국회의원님 자리하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양윤경 4.3 유족회장님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허영선 4.3 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70주년을 맞는 감회가 다들 남다르실 것 같은데 아마 그 유족회 입장이 가장 궁금합니다. 양윤경 회장님 어떻습니까? 70년을 맞는 감회. 예. 4.3이 그동안 50주년, 60주년 행사 아주 의미 있는 행사를 지내왔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 달이 후면 다시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시 10년 후면 네. 80주년이 올 겁니다. 근데 그 80주년 때에 아마도 이번에 4.3을 겪었던 그런 아픔을 겪었던 우리 유족분들이 10년 후 과연 몇 분이나 나오실 건가? 저는 아무도 못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 70주년이 그분들에게는 마지막 참석하는 그런 10년 주기 행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유족 모두의 가장 현안이 뭐냐면 4.3 특별법 개정입니다. 네. 이 4.3 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70주년의 한을 이제 다소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 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70년이 되도록 4.3 문제 해결이 안 됐다.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그런 절박함이 저희들 앞에 있습니다. 네. 그동안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선두에 서셨던 분입니다. 강창일 의원님께서도 감회가 정말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만 70년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4.3을 자꾸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아직도 진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 우리 제주도 내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최근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죠. 예, 최근에도 같은 저희도 분들인데 그 아픔을 전부 알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한 예를 들면 말이죠. 산에서 와서 내려 산행사한테 당한 분이 있습니다. 한 10% 됩니다. 2,700여 분. 나머지 3만여 분은 좀 희생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에서 와서 희생당한 분은 그때부터 전부 국가로부터 배보상 다 하고 명예복 다 되어 있습니다. 예. 나머지 분들은 지금 70년 동안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제주도 내에서는 건 참 가슴이 아파요. 이제 제발 그렇게들 하지 말아주세요.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든 간에 뭐 세상이야 뭐 100% 다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서 많은 이 공감대 속에서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죄하고 그리고 화해하고 상생하고 그리고 평화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 네. 아마 저희도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외지에서도 와서도 깜짝 놀랍니다. 이놈은 멋있다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는 좀 갈등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이게 우리 제주도의 과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게 뭐 나중에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전국화 세계화 다시는 이 우리 인류 역사에서 지구상에서 이런 식의 슬픔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4.3 운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필요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다음에는 이런 짓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전국화도 돼야 되고 세계화도 돼야 되고 좀 공유를 해야 돼 인류가. 예. 알겠습니다. 자, 4.3이 70년 세월을 건너온 동안 그 굴곡도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음도 역시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원희룡 지사님 간단히 성과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한때는 4.3을 입 밖에도 꺼내기가 어려운 시절, 또 연좌제가 적용되던 시절도 있었죠. 근데 우리 유족분들과 많은 뜻있는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4.3 특별법이 제정됐고 국가 차원의 4.3 진상 보고서가 채택이 되었죠. 또 대통령 사과도 예.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국가 추념일도 지정이 됐고 그렇게 해서 시간은 걸렸고 우여곡절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유가족들과 뜻있는 분들이 원래 뜻하던 부분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작년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배보상 문제까지도 이제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멀기는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이것은 시간의 문제이고 절차의 문제이지 반드시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믿어보겠습니다. 네. 자, 4.3 연구소 그동안 참 한 일이 많았습니다. 일반적 학술적인 것도 그렇지만은 직접 유골도 수습한 적도 있고 말이죠. 소장님께서는 어떤 감회가 느껴지시는지? 4.3 연구소는 1989년에 정말 속쏨하라. 이 속쏨하라 하던 이 시절, 말하지 말라던 시절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체록을 하고 그리고 그 험난한 그 진실의 그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올해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 염원하고 있는 4.3 특별법이 통과되고 조금이라도 그 해결의 의지가 더욱더 이제 국가 차원에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네 분의 소회를 들어봤고요. 이제부터는 그 과제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이란 것이 그 완전 해결이라는 게 가능할 것인가 싶을 정도로 참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게 있죠. 바로 특별법 제정과 진상보고서 확정에도 진전이 없다가 지난해 발의된 4.3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 바로 희생자 배보상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양윤경 회장님, 이제 막 첫 발을 뗐습니다. 보상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까? 뭐 이거 말씀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서울에 계신 저명한 교수님, 변호사님, 제주에도 그런 분들로 해서 9분이 법률지원단을 우리 유족회 산하에 구성해가지고 서울과 제주를 오가면서 여러 차례 노조 과정을 통해서 특별법안을 만든 거거든요. 네. 저는 당초 안보다 우리가 다소 후퇴했지만 정치적 상황이 있어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게 있었어요. 후퇴한 내용인데 이번에 특별법 개정안은 이번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들로만 이게 요약해서 집중화시켰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고 지금까지 보게 되면 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는가. 나는요. 제주도 도세가 약해서 이거 무시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광주는 이미 5.18 희생자에 대해서 이미 보상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 일이 시간을 더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번 70주년 지나면 이번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국가가 사과하고 배보상을 하려고 해도 상대자가 없어질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가서는 배보상 할 일도 사과할 일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기가 중요한데요. 자, 70년까지 왔는데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돈 얘기를 합니다. 정부 쪽에서, 정치권 쪽에서. 7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70년이 와서도 돈 문제를 얘기한다? 네. 차라리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여기 계신 우리 강창일 의원님께도 많은 힘을 저희들이 빌리고 있고 네. 지사님께도 힘을 빌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문제는요. 4.3 70주년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갖다 붙여도 4.3 특별법이 올해 안에 개정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 대단히 어려워질 겁니다. 다음은 뭐 강창일 의원께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이 명칭도 바뀌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뀔 정도로 보상에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 실제 이렇게 배보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꾸 우리 4.3을 자꾸 배보상으로 갖고 가면은 이 과거의 운동부터 유족분들의 그게 되게 퇴색될 위험이 있어요. 이번에 또 제주 사람들 뭐 힘이 약하다. 과거의 진실을 몰랐어요.
이 여수 순천 같은 경우는 도세가 셈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별법 개정 전면 개정안은 배보상 국가는 이제 책임져야 됩니다. 이 자기 국가 권리 위해서 희생당했지만 책임을 져야 돼요. 언젠가. 근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 그 전에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이거 하나 하고 아직도 명예회복이 안 된 분들이 있어요. 수용자들. 그렇죠. 이분들은 저희들이 2006년에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희생자, 수용자를 희생자라는 용어로 정치적으로는 명예회복 시켜놨습니다. 사법적으로는 아직도 명예회복이 안 됐어요. 그렇군요. 아직도 사법적으로는 이분들은 뭐 빨갱이고 그래요.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 처형 당했는데 아직도 재판 기록도 하나 없이 그렇게 당했지 않습니까? 그분들 명예회복 시키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그다음에 국가가 이제 배보상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배보상할 때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일부 진실이 밝혀진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이 재판의 사법부 판단에 따라서 뭐 우리 4.3 유족들도 여러 군데서 배보상을 받았어요. 그 사법부 판단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특별법 배보상 문제로 나오면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배보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이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할까, 정치적 타결로서 배보상법을 따로 만들까. 근데 4.3만 가지고 배보상법 따로 만들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사건도 같이 묶어서 아마 만들는지도 모르겠고요. 그건 그런데 우선은 말이죠.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 수차례 이 과거 역사 바로 세우겠다, 청산하겠다 이렇게 공약했지 않습니까? 광주도 그렇고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강제일제 강제동원 문제도 그렇고 4.3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큰 그림을 이제 그려야 돼요. 아마 그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우선 시급한 게 저희들 70주년 4.3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큰 그림 속에서 4.3은 이렇게 하자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봅시다. 이번에 뭐 4월까지 뭐 국회가 뭐 끝나버렸으니까 안 되는데 뭔가 이번 대통령께서 오셔서 뭔가 이 얘기를 해야 될 걸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전에 저는 이 정부적 차원에서 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좌지간에 지금 이제 진상규명, 명예회복 이 과제도 큰 과제로 남아있다는 것. 자꾸 배보상 문제로 가면 제 사람들은 뭐 배보상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오해받거나 우리의 숭고한 뜻이 퇴색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물론 그래야 되겠습니다. 자, 원희룡 지사님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창 의원께서 방금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행정안 정부에서는 배보상 특별법을 제정해서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정리하는 한 채널을 만들겠다 이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사 정리의 의지가 있구나라는 거는 인정을 할 텐데 4.3만의 특수성을 거기다 담을 수 있을런지 이게 참 걱정은 솔직히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그 4.3이라는 엄청난 비극 그걸 놓고서 지금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개인끼리도 다른 사람의 목숨이나 몸을 다치게 하고 그게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 그 경우는 당연히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보상을 하는 게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동안에 물론 4.3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치적인 그런 점들은 있겠습니다만은 제주도 입장들도 국가가 당연히 보상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총리도 국회에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한다. 근데 어차피 지금 뭐 사법부에 의해서 하기에는 일부 우리 그 학살 유족들은 이미 사법부에 가서 보상을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적용하기에는 여의치 않은 것들이 있어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을 해줘야 사실 이 보상의 근거가 마련이 돼서 정부가 뭐 예산으로 하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통령도 지금 이걸 국정 100대 과제로 이제 4.3을 포함한 과거사 문제 해결을 넣어놨는데요. 만약에 4.3 하니까 그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뭐 거창도 있었고 뭐 노근리도 있었고 이제 비슷한 국가나 이에 대한 학살 사건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도 당연히 우리도 함께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아우를까
하는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민하면서 좀 안을 내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제 걱정을 하는 부분은 재원이랄까 아니면 이 역사적인 평가를 둘러싸고 국회 내에서 결국 국회의원들이 방망이를 두들겨 줘야 이게 근거가 마련이 돼서 정부가 집행을 하는 건데 정부의 입장이 설사 아주 전향적으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각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그리고 그게 서로 합의점이 안 찾아지다 보면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해서 이게 그냥 무한정 시간을 끄는 건 아닌지 이런 점들을 우리 제주도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특별법으로 유적회 회장님께서 직접 가서 국회의원들도 이제 만나고 했는데 저희들도 이런 그 유적회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강찬일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제주도 국회의원님들이 앞장서서 국회의원들의 어떤 이 공감대와 합의를 끌어내 나가는데 제주도도 백방으로 모든 지원을 하고 저희들도 제주도 입장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붙여서. 그래서 지금부터 원희룡 지사님의 역할이 참 큽니다. 우리가 4.3에 관람하는 뭐 여야 정당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특별법 서명을 받을 때 봤더니 처음에는 저 개인적으로 아는 의원들도 많이 있어서 좀 서명해달라. 해놓고 한 사람도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천만다행히 우리 양 회장 가셨을 때 우리 저 원지사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장재원하고 홍철호는 이제 저 바른당 이렇게 다 만나줬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원지사님이 역할이 참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야권 쪽 아무튼 설득 내지는 연결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야가 다 이게 마음이 합쳐져야 되거든요. 제가 잠깐 하나만 더. 지금 아까 정부에서 지금 무슨 얘기하자면 과거사 문제를 같이 엮어서 큰 그림을 그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데 그 얘기는 저희 유족회 입장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4.3은 이미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대통령 사과까지 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러 과거사 문제와 같이 엮어서 가겠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한꺼번에 일을 처리하려면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이 유족회부터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수월하지 않겠냐. 그래서 정부에서 그림을 크게 그리는 건 좋지만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연결된 사건들이긴 하지만 또 희석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한꺼번에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국회에서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하면 말이죠. 이 정부의 예의를 듣게끔 돼 있어요. 정부가 노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부도 뭐 과거사 문제는 국방부도 있고 문체부도 있고 많이 있어요. 행안부도 있고.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큰 그림 없이 장관이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적 차원에서 청와대가 중심돼서 큰 틀 속에서 나온 다음에 자 그러면 행안부는 이렇게 답변하셔. 저기 뭐 이 12.7 범난 불교 같은 경우는 국방부 보고 이렇게 하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큰 그림은 빨리 나와야 행정부 장관이 답변하지 뭐 아무것도 모르고 지 혼자 할 수 없지. 그거예요. 정부의 의견인 없이는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참 구조적인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조적인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뭐 법 만들 때 그렇게 돼 있어요. 자, 4.3 수용인 문제 아까도 그 언급이 됐습니다만 상당히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07년 이분들이 뒤늦게 희생자로 그 인정은 됐습니다만 범법자란 낙인은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희생자인데 범법자로서 희생자로 인정된다. 이거는 유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진짜 많은 반응들 나오죠. 저 며칠 전 2월 그 임시국회 때 오영훈 의원이 대정부 질의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서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답변을 하셨죠. 특히 법무부 장관께서 답변하신 내용 제가 아주 의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군사재판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답변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사석에서 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답변하는 내용 제가 잘 들었습니다. 유족회장인데 감사하다 이런 얘기 했더니 사실은 더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끝나서 보니까 제가 다 얘기를 못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2,530명이 불법 재판에 의해서 형이 확정되고 상해에서부터 해서 단기 징역까지 옥살이를 하다가 어느 날 어디에서 어떻게 된지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대부분. 죄인이 된 거죠. 그분들의 자녀분들은 지금 죄인의 자식입니다. 언제까지 이 죄인의 자식으로 놔둘 거냐. 이제 법무부 장관께서도 여기에서 명쾌하게 답을 한 마당에 네. 이제는 이 특별법 개정을 좀 서둘러야 된다. 특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거거든요. 당시 군사재판이 원천 무효다. 국방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해당 유족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멍에서 벗어나게 돼 있고 그 유족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70년 동안 죄인의 자식 벗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누가 벗겨야 됩니까? 누가 할 사람이 누굽니까? 국가입니다. 정치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과 이 정부 쪽에서 제발 좀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달라.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분명히 답이 보이는데 왜 가까이 있는 답을 그렇게 멀리 하는지 저희 유족회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간이 달 정도입니다, 지금. 자, 수용인들에 대한 법적 구제가 이렇게 절실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진척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허영선 소장님, 지난해 재심 청구가 있었고 또 최근에 진척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작년 4월에 생존 수용자 그 18명의 그 분들이 이제 재심 청구 이제 소송을 이제 벌였는데요. 이게 사실 이 계엄령 불법 자체가 불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진상조사 보고서에 이제 불법 계엄령의 근거가 다 되어 있었고 그리고 군사재판은 불법이었다라고 이미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더구나 1948년 11월 17일부터 1948년 12월 31일까지가 이제 계엄령 기간이었고 그 이후에 불법 계엄령이라 해도 그 이후에 해제된 이후에까지도 이제 군사재판이 또 이제 또 열렸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원천 무효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 기록이 없어요. 어떤 이들이 어떻게 재판을 받았고 했던 기록이 전혀 없이 이들은 어느 날 농사를 짓다가 어느 날 물질을 하다가 끌려갔습니다. 끌려가고 그 형무소에 가서야 내가 10년형이구나 15년형이구나를 알았고 죄를 대라면 내가 죄가 없는데 모릅니다가 나오죠. 그리고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바뀐 이름으로 그냥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도 또 형을 살라고 해서 대신 이름 바뀐 사람 대신해서 형을 살다 온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10대의 소년은 거기를 갔다가 나오니까 그 범법자라는 빨간 줄, 그 낙인 때문에 결혼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자기 인생은 그 10대 이후에 산산조각 납니다. 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생존 수용인인데 그 전에 수용인으로서 살다가 그 억울함 그리고 그런 것을 전혀 표출하지 못하고 세상을 뜬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재심 청구 소송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지만은 아까 우리 유족 회장님도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현재 법무부 장관님이나 이런 분들은 재심 청구가 기록이 없으니까 재심 청구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수용인 재심 청구 소송이 이렇게 심리가 이렇게 열렸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또한 지금 오늘 특별법 얘기가 계속 시종일관 일이 간통하고 있는데요. 특별법을 상의 군사재판이 무효 규정이 들어갑니다. 들어간다면은 억울한 수용인들이 그야말로 진정한 명예회복이 되고 그 오래된 자신의 그 범법자라는 그 죄도 안 지은 그 빨간 줄에서 해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서 그 기록이 삭제되는 것이 내가 지금 80이 넘은 사람인데 90을 바라보는데 죽기 전에 이게 가능할까 하는 사람들의 염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그 국가 배상을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이 기록 자체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이다 생각을 하시고 예. 여기에 따른 그런 이제 특별법까지 이제 통과돼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가 또 추가가 되는 것이죠. 예.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4.3의 전국화, 세계화가 필요하다고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조사한 걸 보니까요. 뭐 광주 5.18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93, 4%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요. 4.3은 68%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4.3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4.3을 들어봤다는 분을 모두 합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글쎄요. 억울한 게 많기 때문에 가려진 게 많았고 그래서 또 몰랐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강창일 의원님. 네. 자, 이렇게 국민들에게 아직 덜 알려진 4.3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때는 양윤영 회장님처럼 참 도세 약한 건 느낀다. 이겁니다. 예. 지금까지 4.3이 한겨레 빼놓고 몇십 년 보십시오. 중앙에 한번 한 줄 제대로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써준 데 없습니다. 이런 거 중앙 KBS 좀 방영되도록 해주세요. 아유, 참 이거 오늘 많이 좀 혼도 날 걸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KBS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원희룡 도지사님. 자, 4.3의 전국화 세계화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더 많이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4.3의 전국화라는 건 전 국민이 4.3에 대해서 알고 4.3의 어떤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게끔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강창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접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올해 4.3 70주년을 맞이해서 제주 방문의 해라고 지정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방문의 해라는 게 무슨 관광을 와라 이런 게 아니라 제주도를 4.3 와서 4.3을 듣고 접하고 또 돌아가서 4.3에 대해서 공감한 것을 확산시켜달라. 이런 의미에서 4.3 제주 방문의 해. 이 롤에 지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이제 뭐 한 달여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4.3에 대해서 우리 광화문 기념식, 기념 행사 문화제도 가지게 되고요. 다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4.3 특별 기획 전시전 진행되고 전국의 한 20여 개의 도시에서 분향소를 설치해서 동시 분향을 저희들이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KBS를 포함한 이 전국 방송들에서 국민 토론회도 진행을 하고요. 앞장서겠습니다. 네. 4.3 70주년 전국 신문도 발행을 합니다. 지금도 각 언론사의 기자들 아니면 논설위원들 그다음 여러 사회단체들의 어떤 그 여론 주도자들을 끊임없이 저희가 제주도로 초청을 하면서 이제 그 4.3 투어도 진행도 하고 좀 깊이 있는 좀 설명과 이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도록 하면서 이제 번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시간의 문제이고.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막상 제주도민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민들부터가 관심을 갖고 4.3에 대한 어떤 그 안내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마 나서면 뭐 도세는 약할지 모르지만 4.3이 유족회와 경우회가 이렇게 손잡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우리가 모두가 역사 앞에 피해자라고 하면서 함께 손잡고 넘어설 수 있는 이런 모범을 보여준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새가 약한 거를 우리가 탓할 게 아니라 4.3의 가치 4.3 우리 제주도민들요 4.3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주도를 이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화합해서 지켜왔습니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생을 했죠. 앞으로 4.3의 가치를 전국화뿐만 아니라 세계화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제주도민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를 높여주실 거라 또 기대를 하겠고요. 자, 우리 양윤경 유적회장님 그리고 허영선 소장님께서는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서 그 전국화 세계화란 과제도 있고 말이죠. 4.3의 정명을 이제는 제대로 찾는 그런 작업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만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면한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 4.3 범국민위원회에서 올해 그 명제로 내건 게 뭔지 아십니까?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예요. 아까 의원지사님이 이게 신문 나온다고 했지만,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를 외치기까지 70년이 걸렸습니다. 이번에 이 70년이라는 그 고희의 이 나이를 우리가 정말 가장 잘 엮어서 4.3이 정말 제주 4.3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엄연한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왜 4.3이 빠져 있었는지, 그렇다면 70년 전에 그 희생된 사람들의 죽음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지금 4.3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여기에 이제 다시 원점으로 어떤 그 초심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겸허하게 저는 이걸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명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지금 4.3에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뭐 폭도니 반란이니 뭐 학살, 항쟁, 상당히 많은 이 지금 이름자들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학술 연구 차원에서는 지금 많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진척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또 안 돼 있는 부분이 또 많아요. 미국의 책임 문제를 원래 저희들이 아주 강하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책임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른 게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엄연히 4.3이라는 것은 미군정 하에 일어났던, 그리고 미국이 방관했던, 미국은 그야말로 등 뒤에 있었던 배후였지만 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치열하게 그 사료들을 찾으려는 노력을 그렇게 하긴 했지만서도 아직도 흩어져 있는 그 자료 발굴을 하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우리 지사님 계시고 그리고 강 의원님도 계시고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정명을 향한 걸음이 이번 70년에 많이 진전이 되고 이름자가 붙여질 수도 있고 또 계속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까지의 이러한 국내외 사료를 발굴하고 조사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제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좀 이렇게 가져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지금요, 70주년을 맞이해서 제주 방문의 해 효과 굉장합니다.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주 이 얘기만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네. 서울 가봐도 이제 광고판이 붙어 있고, 얼마 전에 4.3을 공부하는 모임이라고 이제 고양시에서 오신 분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여자분들 6분과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4.3을 진짜 몰랐다. 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학교 다닐 때 국가로부터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 4.3에 대한 공부를 못했다는 거죠. 교육을 못 받았다. 이런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70주년 때 모처럼 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제주도민들도 여기에 발맞춰서 4.3 제대로 알아야 된다. 나는 이 기회를 빌어서 4.3을 다르게 알고 계신 우리 도민들께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4.3, 내가 들었던 4.3, 이거였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었었구나. 4.3 관련된 자료 한번 정확히 보시고, 4.3 전문가분들 얘기 한번 들으면 딱 보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4.3 공부 좀 같이 해서 4.3에 함께 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서 그 세계화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 제주의 그 4.3 기록물의 세계 기록유산 등재, 유네스코 등재 작업이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 지사님, 5.18 기록물이 이미 등재가 돼 있는 상태라서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등재가 될 경우 어떤 의의 그리고 효과를 갖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죠. 예, 그 유네스코 그 세계 기록 유산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 역사적인 사실 자체를 어떻게 등재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와 관련된 기록을 문화유산으로, 기록유산으로 등재함으로써 그 사건에 담겨 있는 가치, 의미, 이런 부분들을 인류가 모두가 공유하면서 그걸 기리자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3 관련 기록들이 그 인류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게 되면 결국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유엔이 인정한, 그러니까 모두가 그것을 보존하고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절차들을 거친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세계화의 가장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작년에 아무튼 이 부분을 우리 중앙정부와 같이 아무튼 이걸 해보자 그래서 이미 이에 대한 예산이 한 1억 원 정도 잡혀져 있어가지고 유사 사례에 대한 검토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 19년에 우리 문화재청에서 등재를 신청을 하고, 그다음 20년에 유네스코에다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4.3에 그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특히 화해와 상생의 가치.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 수많은 전쟁, 학살, 내전 이런 것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우리가 희생의 규모가 컸다 이런 데에서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이것을 그동안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기에서 우리가 그 아픔을 겪고 오면서 지금은 이것을 승화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죠. 더 인류 보편적인 어떤 인류의 어떤 사랑과 화합의 정신으로 이것을 승화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민과 관과 국가와 시민단체 이게 모두가 아우러진 어떻게 보면 노력의 과정까지도 사실은 모두 가치 있고 모두 모범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4.3의 세계화로 나아가는 데선 다른 것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기록유산 등재 이 부분이 202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많은 관심과 협력을 해주셔서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강창일 의원님, 이렇게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된다는 것은 이런 유산들을 세계에 알리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4.3을 이상하게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딴지를 못 걸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있고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한 하나의 장치가 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등재도 중요한데 좀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도 좀 연구비 좀 받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자료가 이제 50년 지나면 많이 공개되거든요. 네. 산발적으로 툭툭툭툭 옛날 대정 누구죠? 그 산발적으로 자료를 찾아냈는데 본격적으로 미국에 가서 미국의 국립 기록보존소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자료를 찾아내야 돼요. 엄청난 자료도 많이 있고. 누가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뭐 산발적으로 툭 찾아서 한국에 보내서 신문에 한번 타고 이런 꼴인데 좀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 문제 느끼고요. 그런 자료가 전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제 당시의 신문 엄청나게 생생하거든요. 일본의 신문은 뭐 여기서 가까우니까 네. 그 뒷날 신문에 다 보도들이 돼요. 규슈라든지 이 오사카 쪽에 이런 것들 자료를 많이 모으는 작업들도 좀 어차피 연구소가 중심돼서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네스코 이건 조선의 담보예요. 또 세계 사람이 알아야죠. 허영선 선생님께서 좀 궁금하신 문제 같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것들이 좀 4.3 연구를 위해서 보완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사실 지금 가장 시급한 게요. 4.3이 지금도 4.3을 연구하고 있는가라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4.3은 지금 큰 틀에서는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세부적으로 그리고 그 미시사적인 그런 내용이라든가 지금 좀 깊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만약에 이제 지금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한다 그래도요. 지금 4.3에 관련된 그 기본적인 자료들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구소 거의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어느 곳에 이제 지금도 이제 묻어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자료 계속 이제 해야 되고 그 연구 인력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 제주대학만 하더라도 4.3을 전공한 그런 그 현대사 연구 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집중적으로 4.3을 연구하려고 할 때 과연 내가 이 논문을 써야 될까 하는 이런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도 좀 있어요. 4.3 연구가 활발하게 되기 위해서는 연구 인력의 이런 그 확충과 그들을 지원해 줄 그런 대책들 그게 필요하고 대학에서의 4.3 그 지도 교수 그리고 4.3 전공자 이걸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됩니다. 제주대학에서 이것은 앞으로 꼭 해나가야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연구의 결실들이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가가기 쉬운 4.3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원희룡 도지사님, 우리에게는 4.3 평화공원이라는 참 신성한 공간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몇 년 전에 해외 취재를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독일 베를린 같은 경우는 정말 일상에서 과거 아픈 기억들을 추모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바로 집 주위에 있고 내가 살던 그곳에 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는 조금 그래서 거리가 동떨어진 게 아니냐. 일상에서 좀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혹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여지가 있을까요?
예, 좋은 지적입니다. 4.3 평화기념은 어떻게 보면 본산이고요. 모든 것을 총집합시켜 놓은 센터고요. 예.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시 같은 경우에 이 원도심에만 봐도 관덕정 자체가 우리 4.3의 도안선이 되는 예. 그래서 3.1절 집회의 장소이기도 하고 거기에 뭐 구현대극장 여기는 뭐 서북청년회나 뭐 민주주의 민족전선에 뭐 발족식을 했던 예. 장소이기도 하고 곳곳에 어떤 당시의 역사적인 무대가 되었던 생생한 현장 그리고 학살터 그리고 관련되었던 그런 많은 기관들과 그 관계자들이 이 생생하게 거기 역사적인 지점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선은 다 발굴을 해내고 그에 맞게 어떤 의미에 대한 정리들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어야 되겠고 이제 앞으로 제주 관광도 요새 뭐 역사 투어리즘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뭐 다크 투어, 역사의 아픈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어떤 보다 보편적인 이런 그 힐링 내지는 교훈으로 삼자는 거니까 4.3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도심 4.3 역사기행 또는 4.3과 관련된 올레 이런 식으로 앞으로 발굴하고 발전시킬 여지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도민들도 가깝고 그다음 관광객들 입장에서도 가까이에서 일상적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보면 뭐 꼭 크게 마음 먹고 뭐 대단한 어떤 그런 일정을 잡지 않더라도 언제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제주는 그런 면에서 전체가 4.3 박물관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풀릴 만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제안들도 있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주 전체가 4.3 평화 박물관이다. 이런 어떤 그 각도로 접근하면 많은 앞으로의 할 일도 나오고요. 그게 어찌 보면 제주의 역사 자산을 사실 활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허영선 소장님, 좋은 아이디어 없으십니까? 이렇게 4.3의 일상화. 제주도에서도 우리는 그 일상의 공간에서 어떤 흔적, 아까 관덕정이면 관덕정에 그냥 이곳이 그곳이다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정말 그 바닥에 이 사람들이 이 억울하게 희생된 6명 이런 희생자들이 있었다는 거를 표현할 수 있는 정말 낮은 곳에 어떤 작은 기념 이런 부조 같은 게 있어도 상당히 좋고요. 거기서도 4.3이 센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들은 요소에 있어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이런 책자 하나라도 해서 하면은 4.3 평화공원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고 그리고 지금 주정공장 있지 않습니까? 주정공장이 그대로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서 요번에 이제 상당히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긴 했는데요. 그런 곳 같은데도 어떤 그 현대사의 제주 아픈 역사 4.3이 거기가 그 가장 처참했던 그 수용소였기 때문에 이 수용소에서 그 시대를 떠올리고 그리고 이 수용소에 있다 나온 사람들이 저 바다를 떠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장되기도 이런 그 아픈 역사들을 떠올릴 수 있던 작은 기념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도 저는 좀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계속 이어다 보니까 벌써 토론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방송 시작 전에 그 원지사님께서 이 동백꽃 배치가 지금 품절이 될 정도로 많이 팔려나가고 있다. 물론 그 영화배우 정우성 씨, 곽도원 씨가 이렇게 착용을 한 다음에 뭐 더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많은 국민들에게 4.3에 대해서 알리는 것 중요하고요. 그다음엔 더 깊게 진실을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에 대한 바람과 함께 역할 한마디씩 듣고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듣겠습니다. 먼저 원희룡 도지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4.3 70주년 특히 제주 박물의 해로 정해서요. 다양한 국민들이 제주도로 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 제주도민 스스로가 4.3을 우리 제주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제주의 정체성의 하나로 받아들여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애정을 기울이고 저 피해자 가해자 이런 입장 또는 이념적인 입장 이걸 떠나서 제주의 미래를 위한 모두의 에너지로 우리 손잡고 이것을 승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과정에는 우리 4.3 유족회 핵심의 모든 부분들은 저는 4.3 유족회가 중심이 돼서 여기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제주도는 그래서 배보상 문제, 특별법 문제 아니면 지금 나왔던 여러 가지 이 4.3을 제대로 좀 기리기 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유족회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님, 4.3 연구소, 관계기관들과
더 긴밀하게 논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몇십 년 동안 4.3운동 정착 이전에 4.3운동을 30년 해오면서 한 번도 운동하는 사람끼리 말다툼 해본 적이 없어요. 생각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남이 생각이 다른 건 고쳐나가면서 똘똘 일본 서울에서 똘똘 제주도에서 똘똘 뭉쳐서 힘을 내는 바람에 저는 솔직히 4.3이 그까지 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름이 있더라도 너 그렇게 수용해 주면서 그 다 같이 한 마음이 되면은 도세 약한데 한 마음이 되면은 저는 뚫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들 도와주십시오. 거듭 특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우리 도민 여러분께 많은 응원을 좀 부탁드리고요. 4.3은 유족들만이 일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70주년 행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이제 곧 다양한 행사들이 곧 진행이 되게 되는데 함께 해주시고요. 특히 4월 2일 날 전야제, 당일날 추념식 때 우리 많은 도민 여러분, 국민들이 함께해서 4.3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정중히 초청을 하겠습니다. 예. 앞서 강창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약속드리면 이제는 저희 KBS도 4.3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또 잊어버리실까 봐. 감사합니다. 예. 자, 끝으로 허영선 연구소장님 네. 드리겠습니다. 언론의 역할을 다시 한번 다짐하셨는데요. 예.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4.3이라는 게 희생되신 분들, 그들을 그리고 또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 영원한 치유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위로해 주고 그 아픔을 서로가 보듬어 줄 때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갈 때 4.3의 진전이 조금 더 이루어지고 그 치유가 좀 더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번 4.3 때요 꼭 우리 제주도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육지부 그리고 일본에 계신 그 동포들, 제일 제주인 분들께서 그리고 또 일본 분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세요. 이런 분들이 4.3 때문에 이렇게 떠나가신 분들도 있고 또 그러한 영향으로 지금도 트라우마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오시면 좀 더 우리가 보듬어주는 그런 70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자, 네 분 오늘 진심이 담긴 고민들 풀어놓으셨고요. 모두 다 가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고요. 네 분께 감사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생을 살아온 노고에 감사한다는 고희의 세월, 4.3이 지나온 고희, 그 70년 세월의 새삼 숙연해집니다. 역사의 아픔과 상처를 딛고 진실과 화해, 평화와 상생의 새 역사로 4.3이 다시 쓰여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4.3 70주년 특별 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